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대중의 유행을 이끄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패셔니스타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주위에 보면 이런 개성적인 패션 감각이 아닌 무조건 고가의 보석이나 명품으로 온몸을 요란하게 감싼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만의 개성이나 멋을 추구하는 것은 좋죠. 하지만 외모에 비싼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능력이나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닐 거예요. 껍데기보다는 알찬 내면, 그렇게 오늘도 나만의 멋진 개성으로 채워나갈 실속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틱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먼저 오늘 미니 강의 주제인 틱 장애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틱 장애는 요즘 이런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네. 많은 어린애들이 많이 이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그러한 병 질환입니다. 그래서 틱 장애는 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하든지 또 코나 입을 실룩거리고 그리고 몸을 돌리는 그러한 몸의 이런 근육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러한 콧소리, 코를 킁킁대는 그런 콧소리를 내고 그런 기침 소리를 내고 그리고 신음 소리를 내는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소리를 자신의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내게 되는 그러한 병증상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몸의 비정상적인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운동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러한 증상을 음성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틱 증상이라는 증상은 특징적인 것이 본인 스스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멈추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과로 그리고 지나치게 이런 흥분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초등학생의 5 내지 24%에서 이러한 틱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2세를 전후해서 이러한 틱 증상이 가장 심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전에 이러한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아지지가 않고
또 치료가 잘 되지가 않아서 계속 이러한 증상이 남아 있으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러한 틱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병 증상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보이게 되나요? 네, 틱 증상이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두 가지로 증상이 나누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동틱이라 그래서 비정상적인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는 음성틱의 그러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틱은 몸을 비정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입니다. 눈을 깜빡깜빡대고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을 좌우로 막 돌립니다. 좌우로 눈을 돌리고 또 코나 입을 자꾸 실룩실룩대고 찡그리고 이러한 증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목을 돌립니다. 목을 돌리고 목을 끄덕끄덕하고 끄덕대면서 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팔을 들고 또 팔을 흔들고 또 팔을 이렇게 틀기도 합니다. 팔을 또 틀고 이러한 증상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좀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린애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애가 주의가 아주 산만하고 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어린애들 보면은 이러한 틱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는 또 이러한 틱 증상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틱 증상과 이런 음성틱은 자신의 의지와 없이 또 비정상적인 소리를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를 킁킁거리고 또 코를 훌쩍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름소리를 내고 끙끙대면서 시름소리를 내면서 또 이런 헛기침 소리를 냅니다. 하면서 헛기침 소리도 내고 그런데 또 심하면 또 욕도 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또 또 심하게 되면은 괴성을 지릅니다. 막 심하게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막 신음소리도 크게 내고 갑자기 이러한 소리도 내고 막 이런 신음소리도 내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욕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이런 일상 사회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다들 조용하게 앉아 있고 다들 조용한 그런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중얼중얼대고 또 혼자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회생활을 그만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병 증상이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증상은 첫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도 이러한 증상에 심해지고 약해지고 이러한 그런 변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피곤하고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막 흥분하고 막 너무나 좋을 때 이러한 증상이 또 심하게 또 막 더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뭘 할 때는 아주 흥분한 상태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병입니다. 네, 뚜레짱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다른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 뚜레짱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틱 장애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병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지고 더 오래되고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틱장애 증상을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잠시 하다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우리가 1년 미만에 이러한 틱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없어지는 그러한 증상을 일과성 틱 장애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증상이 1년 이상 계속 반복되면서 지속이 되면서 이런 음성틱이나 또 운동틱 중에 한 가지 증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성적으로 나타난다고 만성틱 장애라고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 그런데 1년 이상 계속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운동틱, 여러 가지 그런 운동틱의 그러한 증상과 그리고 하나 이상의 이런 음성틱의 증상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뚜렛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뚜렛장애는 더 심하게 틱장애인데도 더 심하게 복합적으로 막 이런 음성틱이나 운동틱의 그러한 증상이 같이 동반돼서 막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을 우리가 뚜렛장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운동틱 증상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몸을 자꾸 돌리고 이러한 운동틱의 증상을 하다가 그리고 보통 이제 음성틱으로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틱 증상하고 5년 이내에 이러한 음성틱이 같이 동반돼서 보통 흔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렛장애는 타인의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따라합니다. 자꾸 따라하기도 하고 또 욕을 막 혼자 욕을 중얼대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란한 말을 혼자 중얼대고 막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이런 청소년기에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뚜렛장애의 그런 특징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대인관계도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자꾸 부담을 느끼고 불안해지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담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불안하고 또 우울해지고 그리고 상대방과 서로 또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밤에 또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 그런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힘든 그러한 병장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강심사평가원이 2009년에서 4년 동안 총 5년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 틱 장애가 7.8%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 원인이 뭐길래 이렇게 발병률이 높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애들이나 이런 틱 장애 증상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애들이 요즘 특히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고 또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서 물론 이런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린이들도 요즘은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네. 이러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뇌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많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 과정에서 출산하면서 이런 뇌 손상이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 중에 너무 그런 힘들게 그런 난산인 경우에 이런 그런 뇌 손상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올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물론 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또 생화학적인 그런 원인,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이런 세로토닌이라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나 이런 도파민이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부족하게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아주 우울해지고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올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틱장애 여러 가지 그런 증상에 대해서
아직에도 원인 그러한 명확한 원인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틱 정상이 이런 증가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치료법도 정확한 명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법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병률도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발병률도 점점 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틱 장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런 한의학적으로는 이러한 틱 장애 증상도 이러한 이 정신적인 그런 이런 뇌와 또 이 몸, 이런 이 몸 오장육부의 이런 건강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 이 몸이 건강해야지 이 정신적인 우리 신경도 많이 편안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째는 이런 간과 연관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이런 근육과 혈액과 이런 눈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이런 기운이 아주 막 왕성해지고 아주 너무 지나치게 흥분되고 너무 그렇게 왕성해지면은 이런 간의 기운으로 인해서 이런 근육이 자꾸 막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간의 기운을 이제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위장이 약해지면은 속이 많이 거북해지겠죠. 속이 답답하고 거북해지고 이런 뱃속에 그런 가스가 많이 차게 되고 많이 더부룩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몸에 이런 수분 대사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는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의 팔다리나 이런 눈에 이런 떨리는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비위장 계통을 튼튼하게 해주고 좋아지게 해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그렇게 하고, 또 몸의 기운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신장 계통은 또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물론 그런 신장 콩팥의 그런 계통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의학적에서는 우리 선천적인 그런 전기를 포괄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은 자꾸 이러한 선천적인 이런 전기가 약해지면서 자꾸 위로 상부로 이런 허열이 열이 자꾸 이렇게 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됐을 때 자꾸 좀 불안해지면서 이런 근육의 떨림 현상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신장의 그러한 근원적인 그런 전기를 도와주고 신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몸에 자꾸 이런 열이 오르고 허열이 떠는 증상을 진정시켜주면은 좀 편안해지면서 이런 떨리는 증상도 훨씬 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장 기능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심장은 우리 혈액과 그리고 정신적인 면과 아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은 아주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런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네. 자꾸 막 흥분이 되고 막 근육이 떨리고 자꾸 진정이 안 되고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 심장에 이를 피를 도와주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정신적인 안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좋아지는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 비위, 신장, 심장 네 가지로 원인 규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보통 그러면 틱 장애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이런 틱 장애 그러한 치료는 현재는 이런 소아정신과에서 많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정신과에서 이제 신경을 안정시키고 좀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약물로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하면은 이제 그런 약 효과로 인해서
또 많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약 기운이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약을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복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이런 그런 힘들어하는 경우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런 행동 치료라 그래서 이런 아이의 그런 행동을 봄으로써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심리적인 면을 또 이제 연관지어서 같이 또 치료하는 그런 행동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틱장애 증상은 또 이 환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또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고 가족들의 그런 심리 상태도 같이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틱장애는 제가 알기로 치료가 좀 어려운 난치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좀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가 감정 기복에 의해서 또 발병을 하기도 하고 한다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틱장애 증상을 이런 난치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낫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러한 난치병이 되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희 이제 학회의 그런 보고에 의하면은 이런 현대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낫지가 않는 그러한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이런 한방 치료로도 저희가 많은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한약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침 치료도 하고 하면은 많이 호전이 되고 좋아집니다. 좋아지지만은 또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도 좋아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그런 힘든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턱관절 저희 이제 이런 학회의 그런 회원들의 그런 의료기관에서 이런 턱관절 FCSD 치료를 그런 받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보고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틱장애 증상은 그만큼 치료가 힘들고 그만큼 잘 낫지 않는 그런 난치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턱관절 FCST 학회에서는 이 좀 난치병으로 알고 있는 틱장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턱관절 FCSD라는 학회에서는 우리 틱장애가 오는 그러한 원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틱장애의 원인을 이런 뇌신경이 편안해지면은 네. 뇌신경이 우리 몸이 편안하고 좋을 겁니다. 근데 뇌신경이 이런 불안해지고 뇌신경이 뭔가 편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 있을 때 이러한 틱장애 증상이 온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뇌신경계의 그런 이상이 오는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뇌신경에 그런 이상이 오는지 그 원인을 저희는 이런 턱관절의 그런 불균형에서 온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이런 균형이 맞아서 편안해지면은 우리 이런 뇌신경도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는데, 이런 불균형이 옴으로써 뇌신경계에도 그런 이상이 온다고 저희가 보고 그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째로 이런 턱관절에 이런 불균형이 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런 뇌에도 뇌 구조의 그런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 구조도 이렇게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뇌신경계 흐름이 정상적이라 약간 비정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장애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뇌신경계 이상이 나타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턱관절의 불균형이, 턱관절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목뼈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네. 틀어지면은 목뼈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목뼈 1번, 2번 이러한 목뼈가 틀어짐으로써,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런 몸과 이 머리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대후두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게 틀어지게 되면은
이 턱관절이 되면서 이게 몸이 틀어지게 되면은 여 밑에 여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 대후두공이라 합니다. 이 구멍이 몸이 반듯하면은 정상적으로 순환이 될 겁니다. 그런데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이 몸이 틀어지게 되면 후두공도 이게 막히게 돼 있죠. 틀어짐으로써 목뼈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이 요걸로 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뼈 1번, 2번이 틀어지면서 대후두공이 막히게 됩니다. 네. 막히게 되면은 대후두공으로 몸과 머리로 서로 연결이 돼 있는 이런 그런 척수의 그런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과 이런 그런 혈관들이 이게 틀어짐으로써 아무래도 눌리게 돼 있죠. 눌리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신경이나 혈관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뇌의 정상적인 신경계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뇌 신경계 이상이 나타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턱관절이 틀어지면은 머리까지 틀어지죠, 그죠? 네. 머리까지 틀어지면은 머리가 정상적으로 반드시 있으면은 머리에 정상적으로 신경이 순환이 잘 돼서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틀어짐으로써 뇌 구조가 균형이 깨짐으로써 뇌 신경계의 흐름이 이렇게 정상적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뇌 신경 이상이 올 수가 있고, 또 이게 틀어지면서 두 번째는 턱관절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틀어지면은 이 목뼈 경추 1, 2번이 목뼈 1, 2번이 같이 틀어지게 됩니다. 네. 틀어짐으로써 이 우리 몸과 머리로 연결이 있는 이런 후두공이 막힌다 그랬습니다. 네. 대후동 크게 뒷머리에 있는 그런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한 500원짜리 되는 이러한 구멍이 막히게 됨으로써 몸과 머리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대후동이 막히면서 신경과 혈관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뇌에 정상적인 그런 신경계에 그런 이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뇌신경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턱관절에 불균형이 와 있는 상태를 반듯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턱관절 FCST 그런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함으로써 이런 뇌구조도 틀어져 있는 것을 뇌구조를 반듯하게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신경계가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흐르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턱관절을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줌으로써 아까 목뼈 1, 2번이 틀어진다 그랬습니다. 목뼈 1, 2번도 반듯하게 정상 위치로 점점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후두공 이것도 자꾸 틀어져서 막혀 있는 게 정상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구멍이 자기 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과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후두공이 정상으로 반듯해지면은 신경과 혈관이 정상적으로 혈액이 순환이 원활하게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뇌신경도 흐름이 편안해지고 정상적으로 순환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온몸이 다 편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뇌신경도 편해지면서 우리 얼굴이나 우리 몸의 정상이 전부 정상적으로 순화되면서 편안하게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틱장애, 이러한 정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습니다. 억지로 그냥 막 인위적으로 네. 그러한 정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반듯하게 해줌으로써 저절로 순환이 되면서 저절로 편안하게 틱 정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러한 사거리에 이런 교통이 아주 정체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차들이 많이 막 막혀서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교통 정리를 잘해서 차들이 원활하게 잘 지나가게 그렇게 해준다면은 아주 그런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은 아주 막 교통정체가 심해서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정상 상태에서는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이상한 그러한 병의 정상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틱장의 정상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차들이 원활하게 잘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흐름을 정상적으로 교통정리를 잘만 해주면은 저절로 순환이 잘 되고 흐름이 원활하게 잘 되게 되면은 이러한 안 좋은 정상, 여러 가지 그런 틱장의 정상이나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턱관절 치료를 하면은 틱장애 증상은 우리가 만성적인 틱장애 증상, 이러한 증상은 보통 30회의 치료로 거의 한 8, 90%는 우리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뚜레 장애인 경우에는 50 내지 100회 치료로 또 많은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난치병에 속하는 이런 진전증, 그리고 파킨슨, 사경증, 그리고 두통, 건망증, 안면 비대칭 같은 경우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턱관절 치료가 교통정리다. 그래서 뇌신경 문제나 뇌 구조의 문제를 턱관절 교정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틱장애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실제 치료 사례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남자고 11세 되는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틱장애가 아주 심하고 턱을 계속 끄덕거리고 아주 심하게 그렇게 하고, 소리도 같이 끙끙거리는 소리 내고, 또 이러한 엄엄대리는 소리도 내면서 아주 심하게 그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5년 전부터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척추가 많이 굽어 있습니다. 척추가 많이 굽어져 있고, 또 비염 증상이나 이런 편도선염도 있어서 자주 감기도 자주 걸리고 이러한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는 이런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좀 우울 증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월부터 치료해서 한 9월경까지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100여 회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치료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고 이 환자도 거의 한 90% 이상 좋아져서 이런 척추도 빤듯하게 좋아지고, 그리고 틱장상에도 거의 거의 다 없어지고, 그래서 아주 편안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남자 18세 이 학생은 틱장애로 눈을 아주 많이 깜빡거리고, 그리고 몸을 자꾸 뒤로 제낍니다. 네. 몸을 자꾸 뒤로 이런 제치고, 그래 또 기침하는 것처럼 자꾸 헛기침을 하는 소리를 자주 많이 냅니다. 그래 이 학생은 또 척추가 많이 측만증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측만증이 있고 또 후만증 같이 또 등이 많이 굽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가 있고 비염도 있고, 또 손발도 아주 차고, 이렇게 몸이 틀어져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손발도 많이 차고 많이 피로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2007년도 1월 27일부터 4월경까지 12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아주 성격도 좋고 아주 긍정적으로 또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또 빨리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회 치료로서도 80% 이상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함으로써 자세도 빤듯하게 좋아지고, 또 눈도 아주 맑아지고, 또 코로 숨쉬기가 좋고, 틱장애 증상도 또 거의 또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틱장애 증상은 이런 틱장애 증상이 이런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그러한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같이 협조해서 같이 도와줘 주셔야만이 이 틱장애 증상은 우리가 빨리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함께 편안하고 그런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이런 틱장애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틱장애 원인 중 하나로 몸의 구조의 틀어짐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틱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틱장애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솔잎입니다. 솔잎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솔잎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솔잎을 요즘 흔히 많이 또 복용도 하고 많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잎은 이런 독이 없고 또 신맛을 내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잎을 여러 가지 솔잎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약재로 쓰는 솔잎은 잎이 솔잎이 두 개로 이렇게 나는 솔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솔잎이 여러 가지로 막 잎이 몇 개가 막 많이 나고 이런 솔잎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재로 쓰는 것은 잎이 두 개로 나는 그러한 솔잎을 쓰는데 우리 한국 토종으로 이런 적송의 그러한 솔잎을 우리가 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잎을 이제 이렇게 구해서 하루 정도 물에 담궈 두었다가 잘 씻어서 비비면서 잘 씻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담글 때는 이런 식초나 소금이나 이런 살뜨물이나 여기에다가 잘 담궈 두었다가 하루 정도 담궈 두었다가 그래서 때가 잘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두었다가 잘 비벼서 씻어서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말려서 건져내서 말려서 잘 그늘에 건조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솔잎을 이제 달여서 우리가 수시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한 2 내지 3리터, 물 2 내지 3리터에 솔잎을 한 20 내지 30g, 솔잎을 20 내지 30g 정도 넣어서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잘 끓여서 그렇게 수시로 그렇게 복용을 합니다. 그렇게 복용하면은 우리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잎을 이 설탕에 재워서 또 발효시켜서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솔잎을 이 말린 것을 가루로 내어서 이 환으로 그런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은 솔잎은 꾸준하게 이렇게 복용을 해서 우리가 먹어야지 이러한 우리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초 강목에 보면은 이런 솔잎은 이런 모발이 돋아나면서 또 오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오랫동안 먹으면은 장수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이런 솔잎을 먹으면은 늙지 않고 원기가 왕성해지고 또 머리가 검어지고 또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솔잎에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이나 철분과 같이 이러한 성분이 풍부하게 많아서 탈모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잎에는 또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피의 영양분 공급도 활발하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솔잎은 또 흡연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의 추출물은 이런 니코틴의 성분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자꾸 배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담 작용의 효과도 있고 가래를 진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잎에는 또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과 이런 고혈압을 예방을 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솔잎에는 이런 탄닌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또 위장에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부담이 올 수 있고 또 변비가 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한꺼번에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잎에는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냉하든지 또 체질에 약한 사람들은 이런 복통이나 배가 아프든지 이런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솔잎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5고요. 네, 몸무게 75kg고요. 네. 나이는 63이고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제가 턱관절이 안 좋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턱관절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전북 익산이고요. 예, 예. 그 원대병원이라는 데 그 부강내과에서 관절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상담을 좀 받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아픈 것은 이 턱관절이 음식을 먹을 때 좀 아프고요. 예, 예. 그 기존에는 좀 덜 아프고요. 예, 예.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턱관절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턱관절의 균형이, 양쪽 턱관절의 균형이 반듯하게 이렇게 좋을 때는 입을 벌리고 다물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되고, 통증도 오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양쪽 턱관절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면은, 그죠? 양쪽 턱관절이 틀어져서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입을 벌리고 담을 때 뚝딱뚝딱 이렇게 소리도 날 수 있고, 또 이게 틀어짐으로써 거기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신경이 눌리면은 신경하고 연관된 그런 근육이 아무래도 자꾸 뭉치게 되겠죠. 자꾸 근육이 뭉치고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틀어진 그 부위로 올 수도 있고 그 반대 부위로도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부위로도 양쪽으로 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고 또 소리도 나고 이게 심해지면은 또 입을 잘 못 벌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꾸 틀어져 있으니까 입 벌리는 것도 자꾸 힘들어지 입도 잘 안 벌어지고 이러한 증상이 오고 또 심해지면은 이게 턱관절이 틀어짐으로써 얼굴도 이 앞면이 약간 틀어지게 됩니다. 앞면 비대칭도 올 수가 있고 또 몸까지 이렇게 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틀어져서 목이나 등이나 이런 부위가 자꾸 뻐근하고 머리도 자꾸 뻐근하고 집중이 되지 않고 이런 증상을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턱관절은 단순한 턱관절에 그러한 문제만 나타나지가 않고 턱관절의 문제로 인해서 내 몸에 턱관절 증상뿐만 아니라 얼굴도 틀어지고 또 목뼈도 틀어짐으로써
또 몸도 틀어지고 머리까지 자꾸 이런 집중도 안 되고 피로해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일반 병원에서는 이게 틀어져서 아무래도 신경이 눌리고 근육이 뭉치고 이러한 통증난 부위에 보통 물리치료를 하고 또 주사도 놓고 약도 복용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선은 그 부위를 풀어주기 때문에 우선은 좀 편해지는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증상이 또 우선은 좋아졌다가 또 그렇고 또 좋아졌다가 또 그렇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면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근본적인 치료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저희가 치료하고 있는 것이 턱관절 FCST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틀어져 있는 상태를 정상으로 반듯하게 맞춰주는 치료를 합니다. 네. 턱관절이 원위치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반듯하게 균형을 잡아주고 그리고 내 몸이 또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해주면서 턱관절이 반듯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해줬더라도 이게 또 틀어지게 합니다. 네. 또 틀어지고 또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함으로써 턱관절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좋아지는 개성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추가적인 증상들도 또 있나요? 만약에 좀 치료를 좀 미뤘을 때? 그렇죠. 이게 틀어지면은 첫째는 턱관절 주위에 그런 증상이 옵니다. 턱관절이 소리가 나고 턱관절이 통증이 오고 또 턱관절이 입도 잘 못 벌어지고 이러한 증상이 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얼굴의 앞면이 아까 틀어진다 그랬죠. 네. 앞면 비대칭이 오면서 얼굴의 증상 그 다음에 둘째는 목뼈가 틀어지면서 척추의 증상이 옵니다. 척추 측만증이 오겠죠. 그럼 빨리 좀 치료를 측만증이 해야겠네요. 오고 디스크 증상이 올 수가 있고 틀어지면 네. 또 머리에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에 증상이 오고 그래서 네. 빠른 그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번호 0708 쓰시는 분인데요. 3살 난 딸 아이가 있는데요. 감기에 걸리면 열이 금방 높아집니다. 39도까지 금방 올라가는데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해열제는 몇 도부터 복용시켜야 될까요? 혹시 해열제 말고 한방 소화제 같은 한약을 복용시킬 수도 있는 걸까요? 라고 문자 사연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열이 심하게 날 때 이제 보통 그런 이런 해열제를 써서 네. 먼저 열을 내리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열을 안정시키고 열을 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러한 열이 나는 원인이 이러한 또 구별해서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기로 인해서 이런 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감기 증상으로 열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열이 심하게 오는 게 이런 감기 증상이 또 이런 그런 내상계통으로 이런 속이 좋지 않으로써 장에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속이 또 좋지 않으면서 또 감기 증상과 같이 합병이 돼서 같이 합해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단순하게 그런 해열만 시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음식 조심을 첫째 해주고 항상 속을 편안하게 그렇게 해줘야지 빨리 열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한방 소화제나 한방으로 이제 이런 감기나 뭐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약을 써도 되고 그렇지만은 첫째는 열을 내리면서 항상 감기 증상으로 오는 열인지 또 감기가 이제 이런 우리가 속이 안 좋고 장의 문제로 인해서 감기와 같이 그렇게 열이 나는지 항상 잘 관찰해 보고 그런 장과 연관이 돼서 자꾸 열이 많이 나는 증상이면은 우리가 열이 많이 날 때도 우리가 손바닥으로 진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만졌을 때 네. 손바닥과 손등을 만졌을 때 어디가 더 열이 많은지 우리가 손등에 열이 많을 때는 손등에 열이 많이 났을 때는 이런 감기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해서 열 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등과 이
손바닥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런 손바닥에 열이 아주 많이 납니다. 뜨끈뜨끈하게. 손바닥에 열이 심하게 막 뜨끈뜨끈하게 많이 날 때는 이런 항상 이런 내상, 이런 장으로 인해서 장관계의 어떠한 그런 염증으로 인해서 열이 같이 동반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기 증상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해열제만 주고 치료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이런 장을 좋아지게 음식 조심도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해줘야지 빨리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구별해서 그렇게 약을 쓰고 치료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